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이랑 프로세스입니다. 포토의 사전적인 의미는 요 글이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이제 돌에다가 이제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돌이나 형판 위에다가 제가 글을 이제 쓰는 것처럼 라이팅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직접 회로를 컬츠 위에다가 패터닝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제가 게이트를 이렇게 패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 PR 패턴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런 패턴 사이즈의 마스크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PR 코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저를 하고 그 다음에 디벨로퍼에 디핑을 하면 요 빛을 맞은 부분만 이제 디벨롭이 되거든요. 디벨롭이라는 건 이제 PR이 제거가 되는 현상하다 할 때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디벨롭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포토 공정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R 같은 경우는 총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지티브 PR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빛을 맞은 부분이 날아가는 겁니다.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데 좀 많이 쓰는 네거티브 PR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PR 같은 경우는 빛을 맞은 부분이 이제 PR이 존재하는 겁니다. PR 순서 공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썼던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이니셜 베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PR 코팅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베이크하고 익스포저하고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베이크를 해서 패터닝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지티브한 PR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파지티브 PR을 사용했을 때 레시피를 보면 첫 번째는 이니셜 베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니셜 베이크를 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위에 제일 위에 이제 표면이 보면 이제 실리콘이 나와 있잖아요. 댕글링 본드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 대기 중에 산소랑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네이티브 옥사이드 라고 부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때 해서 자연 산화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산화막은 보면 보통 우리가 산화막이 SiO2인데 자연 산화막 같은 경우는 O2라고 말하기보다는 OX, 그러니까 산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 케이스죠. 그래서 OX가 되는데 어쨌든 이 실리콘의 이 서페이스를 보면 여기가 이제 산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혹은 용액에 디핑을 했다든지 뺐을 때 문제가 이렇게 수소기들이 서페이스에 모이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산소가 표면에 있는 경우, 즉 자연 산화막이 표면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친수성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친수만 물이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H2O죠. 그럼 이 H2에도 보면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옷끼리는 이 서로 이제 결합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접합
보다는 결합력이겠네요.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물은 잘 표면에 묻게 됩니다. 물이 표면에 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수, 물하고 가깝다 해서 친수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표면이 만약에 친수성일 때 이슈는 우리가 PR을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PR은 거의 기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물이 있는 경우, 그럼 이 PR이 기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접합력인 어니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코팅이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이래 있는데 PR을 자 코팅을 스핀 코팅으로 해서 코팅을 다 했는데 요 부위가 PR이 없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슈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있고 혹은 PR이 얇게 존재할 경우, 그러니까 패턴을 향해서 만약에 이게 두껍게 존재할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얇게 존재할 경우, 만약에 웨디칭을 한다든지 혹은 드라이칭을 한다든지 에칭을, 특히 웨디칭을 하고 나서 뺐는데 이 PR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이제 휘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 설페이스랑 PR이랑 어니즈는 안 좋구나,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소수성을 바꿔야겠다. 진수의 반대가 소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성으로 바꿔서 PR과 이 기판의 어니전, 그러니까 접합력을 좋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이 이니셜 베이크를 저희가 해주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50도에 5분 정도 베이크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어니전이 많이 좋아져서 이 PR이 잘 붙어 있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니셜 베이크를 진행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PR 코팅을 하게 됩니다. 자주 썼던 RPM은 솔직히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제 같은 경우는 3500에서 4500 정도를 자주 썼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500, PR thickness는 1마이크로 타겟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R 코팅을 하고 난 후 베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PR 코팅을 할 때까지는 PR은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베이크를 하고 난 후부터는 약간 PR은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PR 안에는 총 3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노블락 수지, 그 다음에 APC, 포토액티브 컴파운드, 그 다음에 솔벤트가 있는데요. 소프트 베이크를 함으로써 이 솔벤트들을 날리기 때문에 이 PR 자체가 약간 젤리 형태로 좀 딱딱해집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뚜껑을 열어놓고 좀 오래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녹으면 증발하면서 그 페인트가 그 안에가 이제 굳어 있는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솔벤트는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열을 주면 이 밖으로 휘발돼서 이 안에 있는 노블락 수지라든지 APC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베이크를 하고 나서 마스크를 두고요, 익스포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주로 이제 이제 마스크를 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컬치가 이렇게 있고 필요한 부분만 크롬으로 이렇게 패터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익스포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위와 이 부위가 빛에 노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면 아까 그 PR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이제 총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블락 수지, 그 다음에 포토액티브 컴파운드, 그 다음에 솔벤트. 그래서 솔벤트는 이제 날라갔었고 소프트 베이크에서 이제 빛을 받는 시점에서는 PAC가 이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트로젠 사이트가 끊어지면서 카르복실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쪽 부위는 이제 그럼 나중에 현상에게 놓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디벨롭 하고 나면 이제 PR이 이렇게 패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인스펙션을 해야 됩니다. 이 보시는 케이스는 이제 제가 CD쌤이라고 해서 이 안쪽이 제대로 PR이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패턴이 너무 작은 경우, 여기 보신 것처럼 그 CD쌤을 봐야 되는데요. 패턴이 큰 경우는 쌤을 보면 크게 쌤 대신 현미경을 보면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 밖에는 전부 다 PR이고요. 요 안쪽이 이제 웨이퍼가 드러난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 없이 엣지 라인도 반듯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슬럽이 있다든지 혹은 패터닝이 잘 안 될 경우 요런 엣지 영역에서 좀 무지개 색깔이 보입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공정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에칭을 하고 그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하면 그 포토 조건을 다시 최적화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의 어니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이널 베이크를 진행을 한 번 더 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드라이칭이라든지 웨드칭을 통해서 실리콘을 제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이 이렇게 패터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PR을 스트립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가 패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예할 때 했던 그 소자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모스펫을 제작하고 분석하는 걸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든 게 이제 모스펫 소자 만들어서 분석한 건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소스, 드레인, 게이트, 그리고 이제 패터닝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패터닝 한 후에 게이트를 형성한 구조인데요. 크게 뭐 이슈 없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 같은 경우는 크게 네 스텝입니다. PR을 코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조이는 익스포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벨롭. 총 4스텝으로 해서 포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토 조건에 따라선 뭐 이니셜 베이크를 해주든 혹은 파이널 베이크를 해주든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적으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코팅하고 베이크하고 익스포저하고 디벨롭하고 요 4스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공부할 건 뭐냐면 이 익스포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